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성 파트. 아주 근사한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내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학생임을 증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치아폴론 교육의 유주미 소장입니다. 오늘의 소재는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힌트를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자소서 지금 한참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12월까지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게 되면 11월 초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 체크하고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질문하고 싶은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를 딱 보고 얘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자소서를 쓸 수 있는 팁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또는 자사고 등에서 표준 양식이 있죠. 총 1,500자를 써야 하는데 지금 화면을 같이 공유해 드릴 텐데요. 크게는 4가지 정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학습 계획,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너 여기에 왜 오려고 하니? 지원 동기. 그리고 세 번째는 너 입학 후에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은 어떠니? 그리고 나눔이라든가 너 협력, 이런 배려 같은 거 해본 적 있니? 에 대한 인성 파트로 총 4파트로 나눠지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3개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정도는 전체적으로 큰 틀을 짜 놓으셔야 면접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4가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건 조금 이해하셨죠? 그러면 대학교가 원하는 역량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아마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가 활동 계획, 진로 계획을 통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안목들,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것들이 이 3가지가 큰 틀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학 이념과 연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자사고에서는 대부분 건학 이념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죠. 그런 어휘들을 조금 스며들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학교의 특성과 연계하는 걸 좋아하는 학교가 아무래도 외고, 국제고겠죠. 도서 꼭 써야 되는 학교가 2학교가 있죠. 상상고와 민사고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거는 현대청운고에서는 아무래도 정주영 정신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한번 알아봤고요. 제일 먼저 출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기부입니다. 생기부를 베이스로 자소서를 써야 되고요. 물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겠죠. 하지만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활동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생기부를 베이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를 확인한다? 네, 생기부를 천천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면접에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베이스로 해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꼼꼼하게. 근데 이게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중학교의 생기부는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꼼꼼하게 또는 정말 나의 역량을 다 드러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추가해서 넣어주는 게 자기소개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한번 화면에 글이 띄어 올라갈 텐데요. 이 화면에 올라와 있는 그 생기부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여지는 게 좋을까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면 생기부 한번 다 같이 보셨죠? 이때 우리 그런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베이스로 생기부를 추려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시면 좋냐면 활동 이름, 그리고 그 활동을 한 동기, 그걸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기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기여도가 뭔지,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해서 크게 기준을 설정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생기부를 보시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또는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생기부를 같이 봤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까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를 읽고 내용을 전달하는 글을 쓰는 활동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대인관계 역량을 발휘했다, 이러한 어떤 협동. 사실은 의료에서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의료계와 인공지능의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걸 협동으로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한번 제가 그럼 적금, 그 다음에 사고의 흐름을 한번 띄어 올려 보여드릴 테니까요. 특히 주어, 서술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라고 해서 첫 스타트는 주제, 활동명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읽어내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는 걸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딱 포커싱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바로 주어 설정 보셨나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활동명이라든가 주제를 주면 그 뒤에 바로 이유, 동기를 쓰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땡땡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유용성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이 협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내과, 외과,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시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서 땡땡 사이트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탐색했다라고 과정을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직접 물어봐요. 너 이런 걸 조사하기에 어떻게 과정을 거쳤니?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뭡니다. 라고 서술어로 뭐뭇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관심이 있었나요? 그러면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쟁점은 무엇입니다. 저는 막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행위는 유용하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깊이 있게 접근을 하다 보니 자유와 책임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서술 한번 다시 체크해 볼까요? 이런 식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탐색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쟁점은 그리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떠신가요? 조금 더 폭넓고 깊이 있게 내가 접근했다라는 걸 주어와 서술어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의료와의 공존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라고 마무리, 또는 이런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만 정확하게 잡으면 오히려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팁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팁 첫 번째 뭐였죠? 생기부를 통해 자기소개서 소재를 정한다. 그리고 자소서 플러스 생기부로 면접을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하나고, 인천 하늘고, 민사고, 제철고, 황제철고, 김천고 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자소서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생기부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팁의 경우는 아까 뭐를 제대로 설정한다? 기준을 제대로 설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뭔지, 그쵸? 동기가 뭔지, 기여도가 뭐고, 역할이 뭐고, 새롭게 깨달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서술어까지 명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진로 계획이라든가 활동 계획입니다. 이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이때 내가 전공하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인가 학문 분야를 먼저 결정을 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학이다 라고 한다면 주요 과목은 물리와 화학이 되겠죠. 수학의 베이스를 한 컴공이다 라고 한다면 미적 기하 확통을 조금 더 잘 스며들게 하면 좋겠죠. 의학이다 라고 하면 생명화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과학을 배울 때 물화생지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다,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 이거 혹시 선행으로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교과 베이스가 물화생지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미적 기하 확통의 경우는 조금 선행 파트도 있지만 여러분이 배운 수학을 베이스로 잘 깔아버리시고 그래서 수학을 베이스로 한 나는 컴공을 조금 더 그리고 아이디어 파트를 추가하면 컴공에선 좋겠죠. 이렇듯 내가 가고자 하는 학문 분야를 먼저 결정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넓고 깊은 여러분의 안목을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럼 진로 계획 그리고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래서 미적 또는 기하 활동을 굉장히 넓게 공부하고 싶어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럼 팁 세 번째 정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돼서 핵심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진로 계획과 활동 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는 보실 거죠. 보셔서 연결점을 한번 동아리라든가 특별하게 활동하는 게 있나 해서 거기다가 잘 넣으면 좀 예뻐 보이겠죠. 요놈 봐라. 귀엽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외고나 국제고인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이라든가 과학을 조금 더 어필해도 좋고요. 자사고인가요? 전반적으로 수과학을 깔아 놓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언급하면 조금 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어떤가요?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성 파트. 내가 그래서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 배려를 어떻게 했는지 아주 근사한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다양한 활동 중에서 내가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생님 샘플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먼저 공부법 파트에서 수과학 개념을 나는 이해 중심으로 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암기가 필요한 이유를 어필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한 활동이 있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실패한 사례를 들고 극복했음을 증명하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물화생지 아까 다 배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내면 매력적이고요. 교과서에서 출발해서 도서와 연결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파트에서 내가 굉장히 다 했어 라고 어필하지 마시고요. 내가 역할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사실은 역할이 적을 때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달래면서 그래서 좀 품이 크게 그래서 내 역할을 충분하게 다해서 우리 팀이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써도 좋고요. 내가 진짜 큰 역할을 했나요? 그거 자랑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각자 색깔을 잘 드러내되 내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학생임을 증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자기소개서 파트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처음에 쓸 때 난간에 부딪히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게 제대로 됐는지 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댓글 남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입시의 신개념 대치 아폴론 교육의 유주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